우리가 이제 사나오는 반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금속의 반응성. 자,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자, 금속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되는 거다? 양이온이 된다.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잘 됩니다. 양이온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양이온이 잘 돼? 그러니까 전자를 잃고 뭐가 잘 된다? 자, 산화가 잘 됩니다. 그럼 전자를 잃고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시성에서 따졌을 때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력이 어떻게 돼? 자, 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환원력이 크다. 그런데 이걸 다 묶어서 금속성이 크다. 자, 요렇게도 표현한다. 이게 이제 금속의 반응성. 자,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야,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이 양이온이 잘 되는 거고, 산화가 잘 되는 거고, 환원력이 큰 거고, 금속성이 큰 거야. 다 표현. 환원력이 누가 더 크냐? 반응성이 누가 더 커? 양이온이 누가 더 잘 돼? 반응성이 누가 더 커? 금속성이 누가 커? 반응성이 누가 커? 다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자, 양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이온이 되는 순서를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잘 되는 순서대로 한번 쭉 금속들을 나열해 보자. 양이온이 잘 되는 순서대로 금속들을 나열해 보자. 이온화 경향. 자, 나열합니다. 자,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4개씩 끊어요. 그리고 앞글자만 말하는 거예요. 자, 약간 리듬감을 가지면서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칼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리듬을 맞춰서 4개씩 끊어서 해서 이 순서 요거 꼭 외워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이 이온화 경향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자, 이온화 경향이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된다. 자, 양이온이 잘 된대요. 양이온이. 그러면 이 양이온이 잘 된다는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뭘까? 양이온 혼자만 존재할 수 없잖아. 양이온이 있다면 반드시 얘는 뭐야? 음이온하고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반응성이 클수록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호돈소보다는 화합물이에요. 호돈소보다는 화합물이에요.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표현에 들어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 반응성이 작구나. 자, 반응성이 작다. 그럼 뭐야? 양이온이 잘 안 되네? 그럼 뭐가 잘 되는 거야? 양이온이 잘 안 돼요. 그 음이온이 잘 되는 거야? 아니지.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의미는 봐봐. 양이온이 되면서 음이온하고 화합물을 형성하잖아. 그치? 그럼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은 화합물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호돈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돈소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금, 구리, 철, 알루미늄. 그러면 지금 반응성으로 봤을 때는 알루미늄이 가장 크지? 구리가 제일 작지? 그렇지?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금속 중에서 제일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지각은. 하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금속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다? 철입니다. 내핵, 외핵이 철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요. 자, 구리, 은이에요. 자, 은은 지구상에서 매장량이 굉장히 작아요. 금. 자, 금은 언제 만들어지냐?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구에 있는 금은 그 함량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금은 반응성이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화합물이 아니라 호돈소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물과 호돈소를 보면은 차이는 뭐냐면, 자, 나트륨은 은백색의 광택을 가진다. 그치?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해. 폭발적으로 반응해. 공기 중에 산소하고 쉽게 반응한다. 그래서 나트륨을 사람이 먹으면 난리 나요. 우리 입안이 터져. 화상 입고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라는 화물이 됐어. 자, 얘는 호돈소가 화물이야. 그러면 염화나트륨 소금을 물에 넣어주면 폭발해? 격렬하게 반응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광택이 없이 그냥 무색의 또는 흰색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에서 나트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모른다라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거든.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 자, 여기에 나트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과학적인 방법을 빼고는. 그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불꽃 반응색 노란색이잖아. 그치? 맛을 보면 짠맛이 나잖아. 그러면 그게 나트륨 이온이거든. 그러니까 호돈소가 화합물이 됐을 때는 그 호돈소, 그 물질의 그 호돈소의 성질은 사라진단 말이야. 화합물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금은 호돈소로 존재합니다. 그치? 호돈소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매장량이 작아도 땅 파면은 호돈소인 금이 발견이 되잖아. 그래서 이 금은 인류가 가장 먼저 발견한 금속이에요. 가장 먼저 발견한 금속이고, 자, 구리는 호돈소 형태로도 존재하고요,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철도 화합물이고요, 알루미늄도 화합물이에요. 그럼 이 철은 화합물, 철광석이잖아. 그럼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광로에다가 넣어야 되잖아. 그치? 1500도씨. 그러면 알루미늄은 또 얘도 화합물, 광석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알루미늄의 광석을 보크사이트라고 그래요. 용광로, 철광석을 녹이는 온도가 1500도라면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를 녹이는 온도는 2400도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이 먼저 이용했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철기가 나오죠. 철기 시대. 자, 알루미늄은 19세기에. 그러니까 반응성이 클수록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그 금속의 화합물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재련 방법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자, 봐도. 19세기. 그래서 이 보크사이트를 일단은 열을 가해서 2500도씨, 400도씨에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전기분해해야 돼. 그러니까 전기분해라는 게 들어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요 표현적인 거 잘 봐도. 자, 다음에. 아니, 요 수소는 금속이 아님에도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 수소가 들어가는 건요, 바로
수소이온 뭐야? 산이잖아, 산. 그래서 금속과 산의 반응이야. 그래서 이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금속이에요. 아, 금속과 산과 반응해서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요.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이 금속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산과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띠리리리리띠 구리는 예외적으로 농도가 진한 질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는 아니고 NO나 NO2 기체가 발생한다. 자, 예외적이야.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어. 그래서 구리는 자,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안 해. 왜?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잖아. 그치? 그래서 구리는 염산과 반응하지 않거든. 아니, 그런데 이 구리는 질산하고 반응해요. 그러면 금속과 산이니까 수소 기체가 아니. 질산과 반응하지만 수소 기체가 아니라 NO 기체나 NO2 기체가 나온단 말이야. 이제 자, 카칼라마 얘네들은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칼칼라마. 자, 칼륨 찬물하고도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칼슘은 상온의 물이에요.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펄펄 끓는 물이나 아주 뜨거운 수증기하고 천천히 반응해. 어쨌든 물과 반응하는 금속이야. 자, 알루미늄부터는 물과의 반응성이 없다.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알지? 바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이온화 경향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 더 이제 여기 하면은,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왕수라는 것이 있어. 왕수. 왕자에 물수자야. 왕수. 그래서 왕수는 질산과 염산을 섞어서 만든 혼합 용액이야. 알겠지? 그럼 이게, 자, 물수자인데 왕자가 들어갔잖아. 물 중에 왕이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왕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맞니? 유럽에서. 그래서 그 당시, 자, 이게 이제 1900년대 들어와서 1910년대부터 해서 이제 45년 요 사이가 유럽은 거의 전쟁을 겪는 격변기 시대야. 왜냐면 그때 막 이제 제국주의에서 이제 막 넘어 시기라서. 근데 이 시기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그 당시에 유럽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과학기술들이 발달했어. 그래서 노벨상, 대부분의 노벨상 탄 사람들 거의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가 이제 막 정복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인가? 거기 이제 어느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 있는 연구소 직원들의 대부분이 전부 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군이 오잖아. 피난 가야지, 도망가야지. 그래서 연구소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다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고 노벨상을 받으면 그 금메달을 주잖아, 메달을. 근데 메달을 그 연구소에 다 이제 보관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메달이 되게 많잖아. 그 다 노벨상 단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 순금이거든. 그러니까 이 메달을 들고 가려니까 이게 이제 그렇잖아. 이게 그 금을 들고 가면 어떻게 돼? 그렇잖아. 강도 만나서 뺏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두고 가자니 독일군이 와서 다 가져갈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제 화학자가 뭔가 막 고민하고 막 적더니 후다닥 실험실 가가지고 얘를 만들었어. 자, 얘는 뭐냐면, 자, 백금, 은, 금을 녹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왕수라고 그래, 왕수.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설탕을 물에 녹이잖아. 그듯이. 그리고 물을 날리면 어떻게 돼? 설탕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메달을 이 왕수에다가 녹여버리는 거야. 녹인 다음에 어느 한쪽에 그냥 탁 놔뒀어. 그러면 거기 이제 그냥 뭐 실험실 쓰는 용기, 그냥 그 뭐 시약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뭐 약탈할 그런 게 아니잖아. 그 독일 그냥 두고 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금 가지고 다시 메달을 다시 만들어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왕수야. 아니, 참고로 그렇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온화 경향, 자, 요 순서 꼭 외워야 됩니다.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고, 순백금. 우리는 이제 이 이온화 경향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거예요. 자, 먼저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염과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알지? 그래서 금속이 산과 반응하면 염과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그럼 염이라는 거 우리가 중화반응에서 배웠지만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야. 그러면 누가 양이온이 되겠니?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알지? 자, 그래서 이 금속 양이온이 중요해. 자, 이 양이온의 전하량에 의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결정이 되니까. 나트륨을 염산과 반응시켰답니다. 자, 그러면 금속 양이온이니까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비금속의 음이온이니까 염화이온이 되겠지.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잖아. 맞니? 자, 그러면 자, CL이 하나니까 얘도 한 개. 그럼 수소가 한 개니까 앞에 그냥 2분의 1 이렇게 주면 돼요. 맞지? 그리고 나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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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는 거지. 개수비는 전체 이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다음에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해. 수소이온, 염화이온. 그러면 마그네슘은 몇 값 플러스 양이온? 몇 값 플러스? 자, 이거 나와줘야 된다. 몇 값 플러스 양이온? 얘들아. 몇 값 플러스? 야, 안 돼, 이거. 이거 나와줘야 돼.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 안정한 전자 배치, 옥대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가 10개 돼야 되지. 그래서 2값 플러스. 그러면 염화이온이 몇 개 있어야 된다? 1값 마이너스. 전하량이 2대 1이잖아. 그럼 이온수는 1대 2. 아, CL이 2개네? 앞에 2 붙여. 그러면은 수소 기체는 개수가 1 되겠다.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자, 알루미늄 볼까? 알루미늄이 염산과 반응했어요. 그럼 알루미늄은 3값 플러스야. 13번이니까 10개 되려면. 그러면은 염화이온이 3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염산의 개수는 3이 됩니다. 자, 그럼 H2는 수소 원자가 3개 돼야 되니까 2분의 3. 자,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것이 바로 금속과 산의 반응이야. 금속과 산의 반응. 그러면 나트륨 이온으로, 즉, 금속이 자, 이렇게 금속 양이온으로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됐다. 맞니? 그치? 자, 그러면 수소이온, 양이온이 어떻게 돼요? 코돈소가 됐죠. 그래서 산에 있는 수소이온이 수소기체로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된 거예요. 산화 환원은 똑같아요. 그냥 금속이 양이온으로 산화되고 산의 수소이온이 수소기체로 환원된 거야. 그냥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자, 구리가 염산과 반응해서 CuCl2 자, H2가 됩니다.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 반응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요. 왜? 여기니까. 그래서 구리는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 또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염산은 구리를 산화를 못 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염산은 구리를 산화 못 시킨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염산은 구리를 산화시키는 산화제로는 작용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금속과 산의 반응이야. 금속과 산의 반응. 이온화 경향을 내가 위에다가 따로 적어 놓을 테니까. 알지? 자, 이온화 경향, 카칼라마라 젤리주는 소수분배금. 자, 따로 적어 놨습니다. 자, 봐봐요. 반응물, 염화이온, 생성물에도 염화이온. 그치? 반응물에도 염화이온, 생성물에도 염화이온.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을 할 때 이걸 미리 머릿속에 전제 놓고 가자. 금속의 반응성에서는 음이온은 무조건 뭐다? 구경꾼 이온입니다. 알지? 즉 좌변, 우변 지워진단 말이야. 지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면 나트륨, 수소이온, 나트륨 이온, 수소기체. 맞니? 자,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마그네슘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마그네슘, 수소이온,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수소기체. 그치? 자, 알루미늄, 자, 수소이온, 알루미늄 산가 플러스 2분의 3 H2 알자이온 반응식. 자, 썼어요. 음이온은 무조건 구경꾼 이온이야. 금속의 반응성에서는. 알지?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나오면은 음이온 무조건 자, 구경꾼 이온이 된다. 음이온은 무조건 구경꾼 이온이다. 자, 그럼 가자. 자, 계속 우리 방학 때부터 중화반응 계속 하면서 자,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엄청 강조했잖아. 그치?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개수비가 바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입자수비예요. 다시 말해서 반응하는 것은 줄어들고 자, 생성되는 것은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하면서 줄어드는 개수와 생성되면서 늘어나는 개수가 바로 개수비야. 자,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은 1대1입니다. 맞니? 그러면은 반응물이니까 한 개가 줄어들 때 한 개가 늘어나요. 양이온수. 자, 음이온이 구경꾼 이온이니까 총이온수에도 상관없죠? 자, 양이온수, 총이온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변하지 않아요. 양이온이 한 개가 반응해서 없어져. 그때 한 개 양이온이 또 생겨. 그러면 전체 양이온수는 총이온수는 어떻게 돼? 변하지 않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이제 이 관계가 나올 거야. 이 관계 꼭 봐야 돼. 자, 그러면 수소하고 수소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은 개수비가 2대1입니다. 자, 반응하고 생성되는, 즉 줄어들고 늘어나는 입자수비죠. 두 개의 수소이온이 수소기체가 될 때 한 개의 마그네슘 이온이 생긴다. 그럼 얘는 양이온수가 어떻게 될까요? 또는 총이온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니, 두 개 없어지고 한 개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한 개씩 계속 감소하잖아.
그치? 감소하잖아. 자, 수소이온하고 알루미늄이온 개수비가 3대1이야. 그럼 3개가 없어질 때 1개의 양이온이 생겨. 그럼 양이온수 또는 총이온수가 어떻게 돼? 자, 얘도 감소한단 말이야. 맞니? 얘도 감소한다. 알겠지? 요 관계 잘 정리해라, 이거. 잘 정리해라. 그래서 이온의 수 변하는 거, 자,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이온의 수.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나머지 또 다른 거에서 개수비 관계해가지고 막 질량 변화, 밀도 변화, 자, 그 다음에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자, 요 관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응용하는 문제들, 고난이도 문제, 풀이에 적용할 거야. 와, 그 금요일날 저희 파주에 지상고 알아? 지상고 파주에 있는 거 몰라? 금요일날 파주 지상고 수업하러 갔거든. 야, 학교 되게 좋대. 거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 2018년도인가? 또 과중이 오씨 되게 좋더라 학교가. 그 학교 안에를 시설을 거의 대학처럼 해놨어. 그러니까 교실이 사이드에 딱 있고 가운데 있지.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 건물이. 와, 되게 잘 해놨더라 학교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쉽게 나오는 문제는 그림 형태로 많이 나와. 그림 형태로.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나는 마그네슘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수소이온 염화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자, 얘가 이렇게 가서 수소 기체로 빠져나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한 개의 양이온이 떨어져 나갈 때 한 개의 양이온이 생길 때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줄어들잖아. 그럼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이온수는 한 개씩 반응을 할 때면 한 개씩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 개 생길 때 두 개가 없어지잖아. 이온이, 양이온이. 그리고 얘는 어차피 구경꾼 이온이니까 음이온수는 변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바로 이렇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금속과 산의 반응, 그래서 자,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자, 이 관계, 개수비하고 요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알고 있으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온수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우리 중화반응도 이온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이온수, 맞잖아요. 산화원도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 흔히 뭐 낮에서 이제 고이 가면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이온수 개념이야. 단지 중화반응은 거기에 있는 이온들의 전체 전하량이 합이 0이다면 산화하는 반응은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이 전과 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음이온이 구경꾼 이오니까 마이너스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도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산화하는 반응 진짜 어렵게 나온 문제들 쉽게 풀 거야. 오늘 그 풀이까지 들어갈 거야. 알겠지? 오늘 그 풀이까지 들어갈 거다. 푸는 방법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 개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풀이법은 절대로 아무리 쉬운 풀이법, 쉽게 푸는 방법이라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풀이법은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 풀이법으로 적용을 못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해봐. 계속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 할 때 먼저 첫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이 요렇게 나오는구나 정도. 그리고 요렇게 그림 나왔을 때 판단해야겠죠? 떨어져 나간 양이온, 새로 생긴 거, 달라붙은 양이온, 줄어드는 거. 그래서 이온수, 개수의 개념,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것들 확실하게 그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